안녕하세요, 세락TV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학사, 즉 독학학위제라는 게 어떤 건지 들어보셨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독학사, 독학학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정고시라는 제도는 잘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시험 한 번으로 패스할 수 있는, 즉 검정고시를 응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독학사는 쉽게 말해서 대학교 검정고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검정고시는 시험 한 번을 쳐서 고등학교 학위를 따는 거라면은 독학사는 총 4번의 시험을 치러서 대학교 학위와 동등한 독학학위에 의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평생교육 제도인 거죠. 이렇게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면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독학사에서 취득 가능한 학위 종류는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 총 11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독학사는 크게 4번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독학사는 1년에 각 한 번씩 총 4번의 시험이 치러집니다. 1과정은 교양시험, 2과정은 전공기초, 즉 그 해당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루는 단계고요. 3과정은 전공심화 과정입니다. 전공 기초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는 4과정, 종합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양과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 과정별로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독학학위제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독학학위제를 검색을 하셔서 해당 시험 일자라던가 독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독학사는 어떤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독학학위제 응시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독학사 홈페이지에는 1과정, 2과정, 3과정, 4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분류를 시켜볼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이나 또는 검정고시를 졸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독학사 1, 2, 3단계를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도 꼭 1단계를 합격해야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2단계 자체로도 볼 수 있는 거고 3단계도 꼭 1, 2단계를 합격해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3단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부터 3단계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볼 수가 있는 시험인데요. 4단계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4단계는 일단 조건 자체가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 전공 인정학과의 하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 2, 3단계를 동일 전공으로 합격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영학으로 1, 2, 3단계를 모두 합격한 사람만이 4단계 경영학을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대학교나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4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간호학과 3년제를 나오신 분들은 이 독학학위제 4년제 간호학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제 간호학과를 나와서 4년제 이 학사학위를 독학사로 취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경우 이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면 독학사 4단계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독학학위제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락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받으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떤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1과정이에요. 1과정은 아까 1단계, 즉 교양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양 수업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독학사의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도 충분히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사 1단계는 교양 수준이면 학점은행제 교양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학사 1단계의 모든 과목은 학점은행제에서 교양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부 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희망하는 전공에 전공 필수 혹은 전공 선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학점은행제 경영학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가 1단계 교양 3교시에 경영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합격을 했을 시에는 경영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전공 또는 교양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넣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독학사 합격 과목이랑 학점은행제 과목이랑 같은 과목을 듣게 됐을 때에는 중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독학학위제에서 경영학개론을 합격을 했으면은 학점은행제에서 경영학개론을 들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경영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먼저 수강을 했다면은 독학사에서는 다른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교양학점은 과목당 4학점이고 학점은행제에서는 최대 20학점을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독학학위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조금 별개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점은행제로 끌어온다는 거는 그냥 내가 시험을 합격해서 부족한 학점을 채운다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독학학위제로 시험을 합격한다는 것은 1부터 2, 3, 4단계를 마지막까지 거쳐서 독학학위제라는 시험을 보면서 학기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별개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독학사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 기초라고 합니다.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학문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평가를 과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부터는 1단계랑 다르게 전공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해당 학과에 해당하는 과목만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어, 국사, 외국어 중에 하나 고르고 선택 과목 여러 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거기서 5과목을 보면 되는데, 2단계부터는 내가 학과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학과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국어국문학 또는 영어 영문학, 또 심리학 등등등 이런 학과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1단계를 합격하지 않아도 2단계 먼저 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과목당 5학점. 2단계는 한 과목만 합격해도 5학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6과목, 최대 30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단계 응시하시는 분들 이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자, 2단계, 1단계를 놓쳤어요. 나는 지금 2단계 먼저 봐야 되는데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이렇게 굉장히 학과가 많죠? 무슨 학과를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내가 학점은행제에서 어떤 학과를 생각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경영학인데 경영학 학점이 부족해. 나는 교양학점이 부족해서 또는 일반 학점이 부족해서 이 독학학위제 2단계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어려워하는 학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습자분들에게 알려줘야 돼가지고 이 독학사라는 거를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물론 어렵다 안 어렵다는 개인 차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한 달 이상은 2단계는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 7일 만에 독학 전사 있어 3일 전사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있는 많은 글들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3단계는 전공 심화예요. 벌써 단어가 조금 어려워졌죠? 전공 영역에 관련된 심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도 마찬가지로 1, 2과정을 합격하지 않아도 3과정의 응시가 가능하고, 특이한 게 유아교육학과 정보통신학 전공은 전공 심화 과정과 학위 취득 종합 시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3, 4단계에서만 유아교육학과 정보통신학을 응시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과정은 4단계는 학위 취득 종합시험입니다. 이 학위 취득 종합시험이란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양과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자, 간호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1, 2, 3단계가 없고 마지막 4단계 학위 취득 종합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을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4단계 같은 경우에도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단계부터 4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학점은행제 교양으로만 인정되는 과목들만 따로 모아뒀습니다. 나는 교양학점이 부족해서 이 독학사 시험을 치르는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보시고 나는 2단계부터는 사실 학위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양학점 15학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은 2단계는 국어국문학으로 등록을 하고 이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을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1단계는 모든 과정이 5과목이 전부 다 교양으로 학점으로 인정이 돼서 최대 20학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3과정부터는 사실 교양학점은 10학점 정도밖에 못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학사 문항수 및 배점 정리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40문항씩 100점이 있고요.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100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외 과목도 있으니 밑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기타 참고사항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독학사로 수여된 학위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학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독학사에 합격한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을 통해서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독학학위제는 일반 대학과 이중학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이 독학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 이 점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독학사로 간호사나 유치원 정교사와 면허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제 간호학과를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독학사의 학점을 재학 중인 정규대학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결시 처리되고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만 채점하여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에는 합격 처리가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한 시험만 응시 제출하고 집에 가도 무관합니다. 저도 독학사 1단계 시험을 보고 봤었는데요. 독학사 1단계 같은 경우는 1교시가 국어랑 국사인데 국어, 국사 둘 합쳐서 40분 안에만 시험을 보고 그냥 나가도 되더라고요. 또는 그냥 국어만 풀고 시간 돼서 감독관님이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나가도 됩니다. 근데 나는 국어, 국사도 안 보고 외국어도 안 볼 거야. 나는 3교시 문화사 한문 과목만 볼 거야 하면은 그냥 오전은 전부 다 패스하고 20분 전에 먼저 시험장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그냥 3교시만 보고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1, 2, 3단계에서 합격한 과목은 횟수가 제한 없이 또 응시가 가능합니다. 재응시한 과목이 전에 합격한 과목 성적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제가 1단계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좀 성적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21년도에 1단계를 다시 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합격한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경우 별도로 성적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수 학점으로만 표기되고 성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격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독학사 1단계 국어라는 과목을 합격하면은 제 성적표에는 국어라는 과목이 몇 점이 나와서 몇 학점이 등록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국어 합격했으면 그냥 4학점 국어 과목 이렇게만 표기됩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학점 끌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합격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독학학위제 1부터 10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한 번에 이해하기였습니다. 독학학위제 참 쉽지 않아요. 제도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도대체 책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인강은 또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 또 말아야 되는지, 독학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에 고민이 많은데요. 세락 어플이나 세락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여러분들 또는 독학학위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세락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학자문행제 관련된 정보들을 한 번에 쉽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다가 잘 모르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락 홈페이지 질문 답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빨리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